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어제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 오늘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간밤에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특징은 2차 전지주를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NF 담고 있습니다. LG 엔솔의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과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 받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리비안과 차세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8조 원대 규모라고 하는데 네. 벤츠,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연이어서 계속 해외 기업들의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사도 될까요? 맨날 같은 질문이시네. 지금 사도 되냐? 예. 그렇죠. 제일 시청자님들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되냐? 네. 똑같은 예? 네, 뭐 비슷한. 예, 예. 일단 지금 먼저 내용부터 잠깐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사류 9호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리비안 쪽으로 들어갔는데 리비안 관련된 쪽 보게 되면 일단 당장의 어떤 큐의 확대가 나오는 것보다 장기 공급 계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요즘 솔직히 배터리가 북미 쪽에서 구하려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어느 정도 공장 만들어 놓은 그리고 또 투자 많이 해놓은 회사 빼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못 구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다 좋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쪽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정책에 대해서 뭐가 구체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IRA 폐지하겠다 뭐 공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갈지 아니면 좀 더 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시화되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위로 막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밀린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은 큰 이상이 없는데 정책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그게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2차 전지 쪽들은 네. 아무래도 지금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위로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 사지 말자. 네, 라는 의견. 샀다가 네. 또 무슨 트럼프 선생님의 한마디만 나오게 되면 또 출렁일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출렁임을 노려서 지금은 나 이거 사야지라고 딱 두고 계시다가 밀리면 사자.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눌리면 좀 볼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맞을까요? 가장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볼 수 있겠죠.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만약에 테슬라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LNF도 볼 수가 있겠고 약간 선택에 맞게 조금 더 확대시킬 수는 있겠는데 그런 측면 쪽에서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범용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딱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가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 인하에 다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영향이 역시 바이오에도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변수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네. 바이오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관세나 통상 압력들 여러 가지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금리를 자극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금리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은 한번 사보셔도 될 만한 죄송합니다.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바이오 쪽들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더 가냐?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내 업체들은 보여주는 흐름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들 가지고 빅파마들과 함께 내오는 변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봐도 되는 그러므로 보는데 그게 변수가 약간 금리나 외부적인 변수로 밀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서 일단 마찬가지로 흔들리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맞을까요? 바이오에 네. 대해서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하게 되면은 국내 수출품들이 관세가 올라간다는 쪽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변화, 특히 그쪽과 아니라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뭐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 눌리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들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네. 글자 수 많은 거요. 글자 수 많은 게 여기 5번에 네, 하나 이거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네요. 네 한인솔. 한인솔. 이제 MZ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줄여서. 예?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저희는 빼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보는 쪽에서 이게 아마 보시게 되면 매매하기가 되게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무지 커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무지 큰 가운데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한화 비전입니다. 이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한화 비전이 뭐 하는 회사냐면 CCTV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CCTV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디 상가 들어갈 때 나오는 CCTV가 아니라 AI가 접목돼서, 그러니까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동선까지 다 추적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주 고급진 CCTV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을 다 퇴출시키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한화 정밀기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겠죠. 이쪽이 아마 SK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 것 중에서 HBM3 이 다음에 HBM4 다음엔 5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이제 본딩 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될 거고, 그에 따른 기술력들 계속 챙길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미 반도체만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벤더를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아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또 날개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선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들도 살펴볼게요. 기관은 현구간에 어떤 기업들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큰 형님들 담아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방산과 우주항공 쪽도 담아가고 있고, 2차 전지 기업, 그 밖에 KB금융, 현대차, 금호석유 순으로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20만 닉스를 회복을 했거든요. 네. 저에게는 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까. 제가 의미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20만 원을 물리셨. 20만 죄송합니다. 원을 회복했습니다. 네, 예, 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퀄컴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기관도 3일 연속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앞으로 얼만큼 더 남아있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20만 닉스에서 끝이라고요? 네? No.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더 가야죠. 네. 더 가야 될 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네. 국내에서 AI 관련된 쪽의 인프라 쪽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주자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관심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앞에 자가 2가 아니라 3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그냥 목표가를 보면서 네. 여전히 관심은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또 그렇죠. 이제 또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칩스법 네, 이 관련된 쪽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죠. 네. 근데 아마 칩스법을 손보고 뭐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손해입니다. 네, 우리 특산품, 한국의 특산품 네.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아마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는 조선 쪽만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반도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반도체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럼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근데 또 왜 20만 원대 올라오다 보면은 이거 네. 지금 여기 따라가서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너무 몰입해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게 되면 분할로, 아니면 이것도 계속 칩스법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분할로 사자. 하지만 지금 20만 기념으로 요만큼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칩스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다 몰빵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진 말고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GST 질문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라 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액침 냉각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기관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9일 연속 매수를 했더라고요. GST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보통 네.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 쪽으로 계속 또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회사가 먼저 했던 부분들은 그거보다는 칠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쪽에서 혹시나 이제 좀 더 투자가 확대되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들은 높은데 GST를 바라보면서 이제 신규 사업 쪽으로 들어갔던 액침 냉각이 약간 그런 거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 준비 다 됐다, 우리 쪽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수주가 없어요. 수주가 확보가 되면서 액침 냉각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GST가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는 기대감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플레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저라면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공격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당장 사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그때 네. 관심 있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 중에서도 대표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우주는 못 참죠. 우주 두 기업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네. 조금 글자 수 적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적은 걸로? 예. 아, 하나 시스템. 네, 사람이 네. 좀 변덕스러워요. 네. 예,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바라보는 네. 게 이게 좀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 네. 특히 이제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 그래도 약간 소프트웨어 관점 쪽에서 시스템 네. 관점 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밸류가 좀 비싸다는 쪽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일단 그래도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같은 큰 회사들이 먼저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들어온다. 특히 위성 항법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네. 그쪽에서 또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바라본다라고 보면 좋은데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추격 매수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눌렸을 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종목에 두시고 하지만 이제 슬슬 내 매력이 발산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둘 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핵심의 큰 회사들은 두 개로 우주항공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대 기관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들의 대결인데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 시스템. 저는 대표님의 답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하지 말자고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원픽 골라주시죠. 네, 둘 다 한화네요. 네, 종목 안 올라가면 화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점에서 네, 많은 거 고르겠습니다. 글자수 많은 거.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픽은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보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이제 기대감들까지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네.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직전 고점대가 한 49,000원대, 5만 원대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갈 시도를 수 있다.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오, 네.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저가는 4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오늘의 원픽 기업입니다. 하나 안 올라가면 정말 화가 나죠. 목표가 전 고점 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참견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